혹시 아름다운 걸 보면서 근데 이게 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띄워드릴 시대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술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진실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던 위대한 반란의 순간으로 말이죠. 이들의 고뇌가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이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인상주의. 정말 대단했죠. 반짝이는 물결, 쏟아지는 햇살.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술가들에게는 그게 어딘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빛의 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갈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예술가들은 더 이상 세상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관찰자에 머무르길 거부했어요. 이제 그들은 세상에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인상주의의 그 어른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첫 번째 반란? 뭔가 더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과학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처럼요. 아주 가까이서 보면 그냥 빨강, 초록, 파랑의 작은 점들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우리 뇌가 마법처럼 그 점들을 섞어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신인상주의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단지 물감으로 100년도 더 전에 해냈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언뜻 보면 평화로운 공원의 일요일 오후 같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물들은 꼭 마네킹처럼 굳어있고 빛은 완벽하지만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건 찰나의 스냅 사진이 아니에요. 모든 점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과학 실험인 셈이죠. 쇠라는 순간을 영원 속에 그대로 박제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된 점들의 세계에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영혼들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반란은 새롭고 훨씬 더 폭발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밖을 향하지 않고 자리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캔버스는 이제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그대로 비춰내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세요.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그 거대한 소용돌이를요. 저 별들은 그냥 빛나는 점이 아니에요. 터져나오는 에너지의 폭발 그 자체죠. 이건 밤하늘의 풍경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한 영혼이 하늘을 향해 절규하는 자화상에 가깝습니다. 그의 그 두터운 붓질, 이른바 임파스토 기법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 덩어리 그 자체였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사실 하나의 통일된 양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개인들의 시대였죠.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었던 고갱은 모든 걸 버리고 원시의 낙원을 찾아 타히티로 떠났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갇혔던 노트렉은 파리의 화려한 밤문화 속에서 인간의 깊은 고독을 포착했고요. 평생 세건원이었던 루소는 파리를 떠난 적도 없으면서 상상만으로 순수한 꿈의 정글을 창조해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떠난 고독한 여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반란은 색이나 감정에 대한 반란이 아니었어요. 바로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상징주의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계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징주의는 말하자면 속삭임과 그림자의 예술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형태가 없는 감정들을 그려내죠.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가장 은밀한 욕망에 얼굴을 부여하는 예술, 그게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세잔과 클림트가 인간을 어떻게 그렸는지 비교해볼까요? 세잔은 사람을 그릴 때로 마치 주변의 산이나 사과처럼 아주 단단하고 구조적인 덩어리로 그렸어요. 그 형태의 본질을 파고들었죠. 반면에 클림트는 어땠나요? 인체를 금빛과 보석의 화려한 소용돌이 속으로 녹여버렸습니다. 세잔에게 육체는 구조였지만 클림트에게 육체는 영혼을 잠시 담아두는 신비로운 그릇이었던 겁니다. 이 예술가들 100여 년 전에 활동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들이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예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피카소도, 달리도, 우리가 아는 현대 미술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술계는 아름다운 피크닉 풍경을 그리는 것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험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혁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 그림들 앞에 멈춰서게 될까요? 이 그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이 담긴 파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쟁과 열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혹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울 때 이 예술가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표현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당신만의 걸작을 그리세요.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말이죠.